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멋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멋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멋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생활 습관에서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돈 없이도 나이 들어 멋있어지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은 외모보다도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걷는 모습도 앉아 있는 자세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멋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외모를 넘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움츠러든 자세를 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느껴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심지어 물건을 드는 동작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등을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연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 더 매력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항상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결국 멋이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투를 연습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구김없이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만으로도 멋이 납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깔끔한 옷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컬러 조합만 잘 맞춰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 흰색,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의 옷은 언제나 멋스럽습니다. 과한 액세서리보다 심플한 스타일이 오히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자주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기본 아이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옷을 갖추기보다 잘 어울리는 몇 벌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감과 품격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거나 손톱이 깔끔하지 않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청결함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 스타일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두나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깔끔한 비누 향기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습 관리만 잘해도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치아 관리는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모습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청결한 모습이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멋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너무 젊은 스타일이나 너무 올드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이 가장 오래도록 멋있게 보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 신뢰감을 줍니다. 남을 따라 하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멋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미지 않은 듯하지만 정돈된 스타일이 가장 멋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옷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 더 이상 유행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는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줍니다.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는 것보다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말보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세련된 화법입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만해집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가장 멋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행동하면 조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은 신뢰를 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더 세련돼 보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몸짓과 손짓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된 동작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멋스럽습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진짜 멋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유로운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생깁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큰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힘이 곧 인격을 보여줍니다. 좋은 경청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더욱 멋있어 보입니다. 지식과 교양은 단순한 외모보다 더 강한 매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독서를 하면 말투와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더욱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역사나 철학 같은 분야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최고의 자기 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언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세련되고 논리적이 됩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책 속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독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권의 책을 골라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곧 자신감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입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비싼 옷보다 탄탄한 몸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더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활력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체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건강 관리를 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가꾼다면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균형 잡히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바쁜 사람도 틈틈이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형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흡연과 과음은 몸을 노화시키고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말투도 경쾌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최고의 패션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매력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보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이 가장 빛이 납니다. 단순한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림, 음악, 운동, 요리,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혼자만의 삶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멋이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멋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라도 삶을 더욱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멋이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말투와 행동이 세련된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멋이 배어 나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노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살며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노년층이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유. 독립심 남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 많은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남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자립적인 삶이 곧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노년층의 깊은 선택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대 차이, 자식들과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 노년층과 자식 세대 간의 세대 차이는 함께 사는데 큰 장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규칙적이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하지만 자식 세대는 자유롭고 현대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나 간섭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대 차이는 함께 살기보다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부담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자신을 부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간병의 책임까지 지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은 혼자 살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자식들과 동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갈등. 생활 리듬의 충돌, 자식 세대와 맞지 않는 생활 방식. 노년층과 자식 세대는 기본적인 생활 리듬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모 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집안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반면 자식 세대는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차이는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해 점차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의 늦잠이나 귀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의 충돌은 함께 사는 데 있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 자식들과 함께 살면 경제적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비 분담이나 가사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식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감 함께 살지만 더 멀어지는 가족 관계.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감정적으로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 사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이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거리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와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3. 노인들이 선호하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 독립적인 주거 자식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사는 선택. 노인들은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독립적인 주거 형태는 자신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도 따로 집을 마련해 자주 만나되 생활에 간섭받지 않는 선택을 선호합니다. 이 방식은 자녀와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립적인 주거는 노년층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노인들이 원하는 환경.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같은 공동주거 환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받으며 또래 노인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은 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로 취미 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 기반 활동. 노인들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의 소규모 모임에 가입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식과 함께 사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취미나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외로움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4. 자식들에게도 필요한 이해와 준비. 부모의 독립적 선택을 존중하기. 노년층이 자식들과 함께 살기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동거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자존감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가 경제적,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식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면서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 유지하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자식의 관심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주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거가 아닌 적절한 거리에서의 소통은 서로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되 적절한 선 지키기. 자식들은 부모가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좋은 지원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은 부모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돕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은 주되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방법.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고정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저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활용하거나 적절한 노후 자산을 분배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소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며 꼭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건강 관리로 삶의 질 유지하기.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과 마음을 꾸준히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는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걷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자립과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취미와 네트워크 만들기. 혼자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취미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텃밭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취미와 네트워크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층이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 역시 부모의 이러한 선택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며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날이어야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설날 이혼 사유들을 보면 많은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불평등,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죠. 설날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은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혼 사유 1. 가사 노동의 불공평한 분담.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아내의 부담. 설날이 다가오면 아내들은 명절 준비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음식 준비, 집안 청소,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지쳐가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남편은 명절 동안 집안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분담은 아내에게 좌절감을 주고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역할 부족. 남편이 명절 준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아내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거지, 요리 준비, 손님 맞이 등 아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이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을 나를 돕지 않는다, 내 고생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명절은 원래 여자가 고생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명절 동안 아내를 돕지 않는 태도는 이혼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만드는 감정적 폭발. 설날 동안 아내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입니다. 남편이 돕지 않고 가족들조차 당연하게 여기면 아내는 점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갈등이 생겨도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폭발해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남편이나 가족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때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설날 이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날 이혼 사유 2. 고부 갈등의 재발과 심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이 부부 문제로 확산. 명절 동안 고부 간 갈등은 설날 이혼 사유 중 가장 빈번한 문제로 꼽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즘 애들은 명절 음식을 이렇게 간단히 하니? 라고 지적하면 며느리는 서운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한쪽 편만 든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와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가 불만을 키움.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만 들거나 며느리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며느리는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다라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편만 들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어머니 역시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갈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소극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인다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갈등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간 갈등은 부부에게 감정적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매년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는 결국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명절을 즐기는 대신 긴장과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될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피로가 누적된 부부는 설날 이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설날 이혼 사유 3. 재정적 문제와 갈등. 명절에 발생하는 과도한 지출과 돈 문제. 설날은 가족 모임과 선물 준비, 음식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이런 명절 지출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용돈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남편은 이런 지출을 불필요한 낭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는 부부간 말다툼이나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신뢰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갈등은 명절 동안 쉽게 드러나며 설날 이후에도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부 간 갈등. 명절 기간에는 자녀나 친척들 간의 금전 거래가 부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게 과도한 용돈을 주거나 아내가 친정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할 때 상대방이 이를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돈 문제에 있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 거래는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 간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설날 같은 시기에 이를 미리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는 명절 동안 부부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한쪽은 절약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절 동안만큼은 풍족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묻는다면 아내는 명절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대화를 피하거나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설날 이후 부부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설날 이혼 사유 4배우자의 무관심과 소통 부족. 당연히 알겠지라는 태도로 대화가 단절됨. 부부간의 소통 부족은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설날에 늘 하는 일이니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해버리면 아내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길 바라며 침묵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언의 태도는 부부 사이에 점점 더 큰 벽을 만들며 결국 명절 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소통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는 노력이 없다면 작은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적으로 확대됨.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소한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한 말에 아내가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라고 응수하며 말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싸움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지만 쌓여있던 감정적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내뱉는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말다툼이 결국 부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설날 이후에도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 명절은 단순히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설날처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면화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요구가 왜 항상 나를 몰아세우기만 하지? 라는 불만으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설날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터져나오기 쉽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면 관계의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불만을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쌓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설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명절 준비를 부부가 함께 계획하고 분담하기. 설날 이혼을 예방하려면 명절 준비에 부담을 한 사람이 떠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아내가 대부분의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는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가 설날 준비를 사전에 계획하고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보기와 음식 준비 일부를 맡고 아내가 청소와 손님 맞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면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고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요리 준비를 도울게. 이건 내가 맡을게라는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날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고부 갈등을 미리 조율하고 남편의 중재 역할 강조하기. 고부 갈등은 설날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거나 요구를 할 때 남편이 어머니, 이건 제가 도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시어머니의 말을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면 남편은 어머니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라고 설명하며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을 방치하면 갈등은 부부 관계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내에게 각각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남편이 양쪽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부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명절 동안 돈 문제와 대화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기. 명절 동안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명절 지출에 대한 계획과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날에는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 음식 비용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생각하는 지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지출은 부부 공동의 재정에서 나가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돈 문제는 작은 오해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만들기. 설날처럼 바쁜 시기에도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와 손님 맞이로 바쁜 와중에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은 간단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대화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설날을 기회로 삼아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들은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작은 노력을 더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하며 부부 간의 이해와 배려가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이번 설날은 갈등 대신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